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입시 전략을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 2등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입시 전략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신 1, 2등급의 학생들의 이 기준은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 기준이면서 모든 고등학교 또는 모든 대학교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분들께서도 대략적으로 일반고 기준의 1, 2등급 학생 정도라면 이렇게 입시 전략을 형성하는 게 되게 좋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입시 전략은요, 학생들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추천하는 부분들은 큼지막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기준 틀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내신 등급은요, 단순 교과 등급 산출식으로 환산한 기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또는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반영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먼저 전형들을 수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로 나눴고, 그리고 정시 전형과 수능, 총 큰 틀은 네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좀 말씀드리면, 내신 1, 2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내신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 1, 2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뭐 중앙대, 경희대 이상의 학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의 교과 전형은요, 보통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신 등급에 따라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안정적으로 내가 지원해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학교의 학과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또 댓글로 선생님, 여기 학교는 뭐 이 정도 등급이면 불합격한다던데요, 저희 뭐 언니 오빠들은 뭐 여기 지원했는데 내신 뭐 1점대 중후반인데 떨어졌대요. 모든 학교 아닙니다. 참고 정도로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내가 정시 전형까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최소한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쌤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내신 1, 2등급 학생의 경우는 강력 추천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보통 내신 1, 2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최상위권 대학과 최상위권 학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1학년 때부터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내신 1, 2등급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원은 할 수 있겠죠, 이 최상위권 대학에.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생활기록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 지원을 할 때 있어서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뭐 생활기록부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수시에서는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신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당연히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학종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수시 원서를 지원할 때 있어서 굉장히 경우의 수가 적어진다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는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서류의 반영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떨어질 수밖에.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내가 특정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거나 또는 그러한 학과를 목표로 하고 또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잘 나와서 수능까지 좀 길게 봐서 나는 정시 전형까지 조금 지원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에게는 아무래도 좀 추천을 하지만, 대부분의 이 내신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활용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논술 이런 뭐 시험 푸는 거에 있어서 좀 잘 맞거나 또는 내가 좀 더 높은 대학을 지망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학생들은 논술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보통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뭐 학생부 교과라든지 종합전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전형과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내신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뭐 논술이라든지 수능 최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수능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고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내신이 1등급 극초반이더라도 최저를 못 맞췄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입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를 당연히 병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모의고사가 정말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 내가 내신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 수준보다 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서 정시에서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시 원서를 전략적으로 지원한 후에 정시까지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시 전형과 수능도 뭐 추천은 하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뭐 강력 추천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생에 따라서는 뭐 정시까지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이쌤과 함께 교과 내신이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입시 전형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